세 번째 소식입니다. 옳은소리하는 김성애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유튜버들이나 할 법한 가짜뉴스를 막 얘기했습니다. 저도 유튜버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 양이원영 의원의 공개 토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돼서도 너무 많은 가짜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후변화가 우리 생존의 조건을 통째로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원전 설치를 하자 이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전국의 산야와 계곡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77.8%는 국산입니다.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용에는 국산과 중국산 모두 결정질 실리콘계 패널이라서 크롬,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국 12,720곳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임야가 훼손되었다. 산지 태양광 발전소는 1,491개 소이고 12,721개는 지난해까지 일시 사용 허가 전체 건수인 겁니다. 산지 태양광 발전소 중 5,357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반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에 산지 태양광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 확대해서 산지 태양광이 급증했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전체 태양광 발전소 대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할 대상은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인 것이다. 7, 8월에 태양광 전체 발전 비중은 0.8%에 불과하다. 3.5%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세계 기후 변화 대책과 거꾸로 가고 있다. 말을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 절반이 태양광, 풍력까지 하면 3분의 2. 원전을 증설하고 있는 중국, 인도조차도 2019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 발전량의 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53%와 60%로 우리나라 20%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녹색에너지원으로 분류하면서 원전은 아예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가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면서 우리도 지도자 되는 분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지나치게 경제성만 강조하면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린 뉴딜을 주창하는 이 정부 아래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 석탄 화력기 7기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 허가가 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신규 석탄 발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노후 석탄 10기를 조기 폐지하고 석탄 6기를 LNG로 전환하기로 결정해서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재생에너지의 전 세계 투자액은 원자력보다 47배, 석탄과 가스보다 5배 이상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리고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원전 6기가 정지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큰 걱정인 것이죠. 그래서 손석희 앵커가 손석희 사장의 그 후배 기자에게 했다는 너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지 않아 라고 했던 이야기 또 한번 다시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특별감찰관 말입니다. 특별감찰관 문제도 다시 쳐다보면 2017년하고 2018년에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직접 추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추천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 야당 원내대표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의 선배인 원내대표들에게 좀 물어보면서 특별감찰관제 얘기를 꺼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공수처를 막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또 조영 원내대표가 프랑스의 경제 사정을 들면서 우리나라가 모범국가인 프랑스를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2020년 OECD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보면 한국이 마이너스 0.8에서 마이너스 2.0%인데 프랑스는 마이너스 11.4에서 마이너스 14.1%입니다. 성장률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형편없다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엄청 꼬꾸라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프랑스 경제를 따라하자는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지 정말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말씀은 어제 했던 교섭단체,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한 열린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논평,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되살리자. 일하는 국회, 협치하는 국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이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공통적으로 강조한 핵심 주제다. 열린민주당도 100번 동의한다. 서로의 발목만 잡다. 강산이 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건강과 국가의 경제까지 위기를 맞고 있다. 닥쳐오는 위기에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맞서야 할 때이다. 여당 입장에선 선언적인 주장으로 큰 비전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하나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함께 제시해서 국민들의 개혁의 희망을 단념하지 않도록 북돋아 주었으면 더 좋았으리라는 아쉬움이 납니다. 권력기관 개혁까지도 산적해 있는데 공수처 설치 하나만 언급한 점도 아쉽다. 조영 원내대표 연설은 제1야당 대표 연설이라고 하기엔 팩트 왜곡이나 정치적 과장이 많아 유감이다. 당장 자가진단 키트 문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반박을 하고 나섰다. 모든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연설이었던 만큼 방역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방역 당국에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으면 어땠을까 싶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들었던 사례들도 꼼꼼히 살펴보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경우가 많았다. 사실을 명확히 보고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국회를 위해 협치하자는 점에서 모두가 함께 뜻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약 중 정책 토론을 통해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입법 과제도 많이 있다. 차이를 드러내기보다는 공통점을 찾는다면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을 하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무산된 바 있다. 지금 와서 무산의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다. 국난 극복을 위해서라면 21대 국회 원내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할 때다.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이 뜻을 모았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재가동을 제안한다.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타개할 대안을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모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일하는 국회를 국민이 찾고 있다. 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도 준엄하다.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21대 국회의 출발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으로 시작하길 바란다. 2020년 9월 8일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김성회를 주호영 원내대표께 들려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세 번째 소식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돌아와서 증문즉답,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옳은소리가 회원제를 시작합니다. 옳은소리 채널 운영자 김성회입니다. 욕설 없고 편견 없고 차단 없는 담백한 시사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55분 아침부터 옳은 소리 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촬영 김성애, 제작 김성애, 조명 김성애, 분장 김성애, 자료준비 김성애, 출연 김성애, 편집 김성애, 모든 것을 저 혼자 하다 보니 방송에 부족함이 아직 많습니다. 회원제를 시작하면 편집자도 구하고 좀 더 다양한 옳은 소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